그리고 28조 3항에 의하면 선거 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인은 여러분 조합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별 방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강요하고 뭘 종용하고 이걸 떠나서 방문할 수가 없다고요. 아예. 그런데 그러니까 첫째는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던 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런데 더구나 들어가서 공정성까지 해쳤단 말이죠. 그러면 임원 선거만 망쳐버린 게 아니라 시공사 선정까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의 이게 조합원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조합장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받게 하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임원을 뽑았다. 조합원은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그죠? 그들과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현산이 앞으로 시공사로 선정되는 데는 부적절한 업체가 이미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공사에 기대서 임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임원으로 받아줘야 될 거예요. 더구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표를 얻어서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임원으로 신뢰하고 앞으로 임기 동안 지켜봐야 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흑마기 설계를 따로 했더구만요. 그게 1억 1,15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이걸 1억 5,400만 원으로 또 추가 계약해서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소방설비 설계라고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금액만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하고 여기다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중으로 했어요. 도시정비 사업처럼 기술상 분리하기 어려운 도급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정별로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워낙이 조합이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맹탕이라서 아예 턴키로 도급을 준단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아예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걸 분리하기가 사실상 곤란해요. 도급으로 시공사가 다 알아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시공사에서 뭐 전문 업체를 주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도급으로 줬는데 그것만 쏙 빼갖고 따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사의 성질상 우리가 부분 개별 발주, 공정별 발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걸 이제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모로 따져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것은 잘못이죠. 그죠? 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감재를 또 누구한테 고르라고 해서 아마 마감재 관련 건축 구조 마감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에서 뭐 이상하게 이런 계약을 아주 그렇게만 써놓고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게 모르겠어요. 자, 기계 설비, 전기 설비, 토목, 조경 다 시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사라고 표현은 안 돼. 그러면 설계를 뽑은 건지 공사를 도급계약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는 없어요. 기계 설비, 토목, 조경, 설계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비 설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뽑았다고 여기에. 근데 짐작은 하죠,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합원의 대표가 조합원을 향해서 보고 있지 않고 외부 업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세요? 집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은 맡길 텐데 저는 마치 매번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가서 외부 업체의 비위를 맞춰주거나 외부 업체 저기에 놀아나고 있다고 조합원으로서는 참 황당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공사비를 이중으로 나가게 하면 그걸 배임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는 이만한 이익을 줬고 이 업체 우리에게는 손해를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자, A라는 사람이 다 하게 돼 있기로 하고 공사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다가 줌으로 해서 그 업체에는 그만한 이익이 갔고 이 업체에도 그만한 이익이 갔죠. 다만 우리 조합원에게는 그 액수만큼의 손해를 끼쳤죠. 위법한 겁니다. 자, 그러면 5월까지는 다 지 멋대로 썼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6월 15일이었다면 6월 15일 날 총회를 하기 위해서 OS는 6월 1일부터 돌아다닌다고요. 되게.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비로소 이때 성립이 되는데 사전에 OS를 쓰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사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위반하고 있는 거죠. 올해 정기총회에 내년도 예산을 집어넣게 해놨어요. 근데도 아마 여러분 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조합원 226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0만 원도 넘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조합이 했던 범죄 예방은 전부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이에요. 내가 속였을 때 상대방이 속아줘야 사기인 거예요. 상대방이 안 속았으면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짠 거죠, 그죠?
여러분을 속인 것이지 두 사람 임원이 만약에 임원이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죠, 언젠가는. 근데 지금까지 어느 조합도 이걸 고소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속은 거죠. 아니, 이제 그들이 안 속았다니까. 여러분은 속았지만 그들은 안 속았어요. 왜 고소를 안 하니까 억울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하는 게 없는데 라는 걸 안다고. 근데 이 금액이 되게 커요. 그럼 그 금액은 누가 가져가요? 엄청 많이. 이놈이 낼름 가져가는 거죠. 이건 진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총회에서 통과했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조합장이죠. 여러분은 이 계약을 파기할 능력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양심 있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파기를 해야 되지. 여러분은 이 소송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시켜요. 각하. 기각이 아니라. 자격이 안 돼. 소송 못 해요. 그러니까 못 바꾸면 당한다? 못 당한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뭐 돈이 너무 많아 쓸 데가 없으면 이렇게 좀 써도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조합원들을 볼 때마다 조합원이 되면 약간의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신들과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공사가 될지 도면을 안 보고 계약을 해요. 묻지마 계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20억씩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 공사비는 전형적으로 부풀리는 공사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 비로소 이 공사비를 여러분들이 의뢰해서 산정을 해요. 여러분 회사가 뭐 시원CND가 어디다 산정했을 거야 아마. 2천만 원인가 뭐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토목회사에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거를 원가계산이라는 걸 해줘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원가계산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걸 했다는 얘기는 아까 뭐예요? 돈 쓸 게 너무 귀찮아서 묻지마 계약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조합장만큼 좋은 직을 본 적이 없다.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짜리 계약 산정이면 된다. 왜? 공사비에다가 100억 싹 때려 붙이면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한 여러분들이 무조건 찍어주니까. OS 언니들이 무조건 찍어서 갖고 오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이것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은 1년 반 전에 이미 공사를 24억으로 정해서 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은 영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금액 볼 거 없이 그냥 계약해 줬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내용을 하루빨리 조합원들한테 알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용서할 거냐. 남도 먹는다는데 우리 조합장님이 드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실 속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아닌데 했을 때는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소리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감리는 좀 또 비싸요. 여기서는 빡 뛰어요. 감리에서는 얼마더라? 금액이 이제 통이 좀 커졌어요. 2억 3천이에요. 사람이 감리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건축감이 그렇고 그 제대로 규정 지켜서 하는지 눈으로 보고 감독하는 걸 감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 쓰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런데 고급 감리원이 건축사 이런 애들이 이 감리회사에 취직하면 1,5천만 원 주는 것 같습니다. 연봉을. 근데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한 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 이상이. 2,000제곱미터가 안 되면 중급 감리원, 보통 감리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그놈이 얼마나 여기 와서 몇 달 동안이나 이거 하는데 한 달이 걸리겠어요? 2달이 걸리겠어요? 이까짓 거. 226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는 거 며칠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2억 3천 인건비로 들어간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몇 놈이 와서 몇 년 근무하길래 2억 3천인가요? 많이 부풀려진 건 감각적으로 느낌이 오죠. 근데 여러분은 아까도 심지어는 아직 도면도 안 그랬는데 저기 공사도 해치워버렸잖아요. 그죠? 네. 공무원이 하는 것도 돈은 우리가 줄게. 너희들이 했어도 우리는 그냥 민간업체 하나 데리고 가 돈 줄게. 돈 받으면 그릇 갖고 나. 했듯이 여기도 그냥 묻지마 계약한 거죠. 뭐. 횟수로 13년째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주관리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돈 주고 시킬 만한 짓거리인지를 같이 한번 느껴보십시다. 구역 내 실거주자 실태조사 및 성향분석 업무. 조합원하고 세입자. 근데 요것을 세입자하고 점유자를 이렇게 실태조사를 다 한대. 성향분석하고. 이게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2018년도에 또 똑같은 회사 계약을 하는데 이게 돈이 얼마냐? 8억 5백이에요. 여러분 1인당 얼마를 내는 거냐면 조합원 226명 1인당 392만 원을 내요. 근데 더 웃긴 건 세입자 실태조사 업무 아까는 점유자하고 실태조사를 다 했어.
조합원이 세입자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입자만 실태조사를 따로 해. 아까 제 1번이 세입자, 점유자 실태조사라고 여기는 성향 분석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향은 안 쳐다보나 봐. 실태만 보나 봐. 실태하고 뭐야 이거. 세입자 실태조사, 사업시 인가시 필요서류. 이것도 만만치가 6,320만 원이에요. 이게 이놈이 해먹고 이놈은 세입자만 따로 빼서 해먹고 무슨 놈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8억 6천이야. 결국에는 얘가 한 것만 392만 원인데 얘 것까지 하면 400만 원 넘어요. 이게 뭔 짓이냐고. 이 분야에서 전국 1등 하셨다고 축하드려요. 내가 아는 기억으로 이 분야에서는 전국 1등이에요. 거기다가 또 8천만 원 하면 뭐 9억 4천 정도면 괜찮네요. 그런대로 여러분들이 돈 이 정도면 전국에서 1등 하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1등이에요. 어떻게 이주관리가 재건축에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냔 말이죠. 예약만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할 때도 아니고 아직 관리 처분도 안 났는데 이주는 무슨 이주에 지금. 그래갖고 만약에 나갔으면 회계관리 규정 위반했죠. 네. 이 이자까지 여러분은 억울하지만 물어내야 한다고. 지금부터 나가는 다 이자 나가는 돈 아니에요. 본전에서도 억울하지만 또 미리 줘갖고 이자까지 부담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나.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관리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조합이 이 부분에서는 전국에 탑을 했구나. 뭐냐면 미술장식품 설치 공모 계약이 있어요. 아직 시공사도 안 나왔는데 미술장식품은 대부분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사비의 몇 프로를 하게끔 의무화돼 있긴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공사가 대부분은 그냥 자기 공사비에다 넣어서 돌아요. 이거는 1억 7천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선은 1억 7천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1억 7천이 좀 비싸 보이거든요. 400 몇 세대밖에 안 짓는다고 하는 걸 봐서는 1억 7천이 법규상 지금 한계를 좀 벗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것을 여러분 조합이 지금 했을까 참 촘촘하신 분들이다. 이 업계의 리더는 맞아요. 정비업계에. 이것을 하는 조합이 거의 없어요.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한테는 얼마 안 되는 게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잖아요. 그런데 시공사가 다 하는 거를 왜 조합이 미리 했을까? 상당히 꼼꼼하신 분이다.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 전기총회만 볼까요? 이거 1월 5일 날 계약했던데 3,500만 원인데 여러분 2,226명에 3,500만 원 합당하세요? 많이 비싼 건데?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에이, 이건 뭐냐? 분양 신청하는데 2억 1,700. 여러분이 이 사람들 없었더라면 조합원 분양 신청 못했을까? 일반 분양 아니에요. 조합원 분양하는데 2억 1,700이면 1인당 100만 원씩 들었네.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내 거 분양 신청하기 위해서 2억 1,700을 준다? 여러분 분양 신청할지 몰라요? 조합에서 하라면 안 할까? 재건축은 더구나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 했을까? 2억 1,700이라는 돈이 조합원 220명의 분양 신청 대가로 2억 1,700.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이 분야에서는 신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북이지만 신기록을 몇 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거지만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신기록이에요.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2,000명짜리 조합원이었더라면 21억 7천이다. 와, 괜찮네. 이거 분양 신청 한 번만, 조합원 분양 신청하기 얼마나 좋아요. 업무하기가. 분양하라 그러면 그 시간 놓치면 작살나니까 전부 와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할까? 여러분이 문자 받으면 안 해요? 자동으로 가서 하시잖아요. 언제 계약이야 이게? 2017년 10월 26일인데 와 이거는 미치겠다. 그때는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났잖아. 근데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아까 회계 규정에는 이렇게 미리 해라라고 돼 있어요. 미리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왜 여기는 미리 하는 거예요? 그 사유가 뭔가요? 느낌은 내가 뭔지는 알아요. 계약 작성 후에 20%를 선지급하며.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는. 아까 2020년 9월에서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되는데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용역계약이 고액으로 체결될까 참 여러분 조합은 여러 가지 점에서 감동을 주네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사업시행 인가전에 이렇게 많은 용역계약을 하는데도 드물지만 금액이 조합원 규모에 비해서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고치면 괜찮고요, 다행이고요. 못 고치면 이제 훨씬 불행하죠. 근데 이렇게 고치려고 할 때 조합 쪽을 또 적극 비호해서 방해하는 것 또한 우리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이제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래도 그런 걸 다 극복하셔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